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2월 25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정신없는 변곡수를 하나 골랐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개발에 관한 협정을 거의 체결을 목전에 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내용을 보면은 거기 미국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까지 같이 관여할 것 같다. 그래서 러시아 기업과 미국 기업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다. 네.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가자 지구의 트럼프의 보관하고 비슷하죠. 미국에 군대가 있어가지고 미국 세금을 쓰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게 자신의 이익이 나오는 기업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독립성을 안보를 보장하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곧 조만간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러시아 내부의 천연자원 개발에도 미국 자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그와 동시에 같은 날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난번에 트럼프가 제안한 대로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으로 제안한 대로 핵무기 감축하자,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준비되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가 읽혀요. 지금 엄청난 어떤 정치적 뭐라고 할까, 고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술과 전술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그 맥락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예. 자, 이거 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제가 따로 우리말로는 안 했고요. 요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푸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푸틴이 한 이야기를 정리한 거예요. 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거기에 천연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히토류 일단 그게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우리 기업도 같이 관여하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의 회사들이 큰 경제적 프로젝트를 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다. 뭐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돼서. 예. 그리고 이미 몇몇 우리 회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푸틴이 트럼프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평가고, 푸틴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트럼프가 어떤 스타일인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키예프, 즉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절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아주 냉정한 계산을 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장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예.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문단 쌍따옴표 되어 있죠. 푸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가서 전진을 해서 곧 그 종전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그의 방식이다. 막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예, 매우 적극적이고 부끄러움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부끄러움이 없이 돌진한다 스타일. 예,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죠. 냉정하고 이성적이다는 거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현 상황에. 그는 상당히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앞뒤 다 빼고 그가 원하는 거, 결론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서도 그런 제가 받은 인상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일치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미국에 가장 덕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전쟁 없이 미국을 살리려고 해요. 그에 대한 방법을, 그 과정을 대중들한테 다 전달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팍팍팍팍 돈키호테처럼 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다. 푸틴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언론이나 서방 언론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죠.
예, 좀 세상이 좋아져서 러시아 쪽 시각을 같이 볼 수 있게 돼서 이런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건 또 러시아의 또 푸틴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거니까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양쪽을 다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제 남이 하는 이야기에 뭐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를 남한테 맡겨버리는 내 뇌를 빌려주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고 그런 분들한테는 사회적, 개인적 행복을 위한 기회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그룹이 지금도 거리에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설 자리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예, 자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돈바스 하면 지금의 그 돈바스 지역이죠. 러시아가 지금 합병한 지역. 그리고 노보로시아. 여기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가까운 쪽입니다. 거기에도 히토류가 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있다. 여기저기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에 외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미국 포함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 알루미늄 생산을 하다가 잘 안 됐던 데가 있다. 크라소노야르스크. 여기도 연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미국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아주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알루미늄 공급처를 얻을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푸틴이. 그렇지만 좀 전에 앞장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돼서 거기는 큰 비즈니스 디스커션이 같이 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키는데 이때까지 어디서 본 거하고 다르게 비즈니스가 개입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을 일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회사와 러시아 회사가 같이 양군이 대치하면서 평화 유지군으로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같이 투자한 비즈니스를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도 먹여 살리고 우크라이나의 용처도 만들어주고 젤렌스키 임명된 다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추스리게 해주겠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네. 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데요. 뒤에 그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이고 이 그림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요 다음 단계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 종전선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미국 기업, 러시아 기업 훨씬 더 덩치가 크죠. 러시아 연해주가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거니까. 그리고 남북한에 연결되고 대륙과 해양 세력이 연결된다. 우크라이나에 비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하고 푸틴은 둘 다. 아마 김정은도. 구치소에 있는 우리 대통령은 이걸 생각할 여력이 없겠죠. 아직. 예. 자, 트럼프가 넘어야 될 장벽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원하는 걸 말을 하는데 기존에 이때까지 세뇌되어 온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좀 거리에 나가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그분들이 뭐 사람이 나빠서 그렇겠습니까?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형을 갈라놓고 고를 파놔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물이 그렇게 흐르게 재단된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명히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 있고 그게 나의 희망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믿음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에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저항을 돌파해야 돼요. 트럼프가.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푸틴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건데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여러 나왔어요.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자, 이겁니다. 볼까요? 이게 누구냐면은 공화당의 출신의 켄터키의 뭐랄까 상원 의원이에요. 여기 반대하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이든이 하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자, 유럽이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무기를 내려놔야만 유럽이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표현 상당히 많이 듣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이 무기를 내려놓게 되면은 푸틴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에서 그치지 않는다. 네.
이 사실을 간과하면은 우리 사회 전체로서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바이든이 말하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우리 쓸 돈도 없는데 진짜로 미국 계속 망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그 돈은 대부분이 방산업체로 간단 말이에요. 군산복합체에. 그게 딥스테이트 작동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이런 논리를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트럼프는 이걸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도 없고 시도한다 그래도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진행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훨씬 미국 사람들보다는 양식의 수준이 높아요. 그래도 비판의식도 살아있고 정치를 생활의 일부로 느끼고 있고, 그게 우리가 복받을 겁니다. 조만간. 자, 그래서 트럼프는 주어진 기간, 특히 정권을 재창출하고 나서 탄력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을 반짝반짝 해줘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건도 이렇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푸틴은 지금 미국한테다가 북한 것까지 같이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흔적도 오늘 또 보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붙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지금 상당히 개혁가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자, 푸틴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미국의 현재로서는 트럼프와 같은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동기호테처럼 보이지만 냉정한 생각이 있다. 현재 그 방법이 최고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즉 미국이 아주 분명하고 결심에 찬 공고한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행사하겠다. 미국이 패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과거의 생각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거리에 나가서 오늘 최후 진술을 한다, 뭐 변론 이런 말 들리던데, 거기에 나가 계신 분들도 우리 한국 방식에 이런 거 생각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자, 트럼프가 얼마나 힘드냐. 예전에 냉전의 한 중간에서, 지금 냉전의 후반이죠. 중간에서 존 F 케네디가 러시아랑 소련이랑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 러시아 신발도 한번 신어봐야 된다. 그들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 말에다 총 맞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일이에요, 사실은. 자, 미국 이만큼 궁지에 몰렸고 미국 방식대로 했으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갔을 거다. 지금 이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리더십,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면 3차 대전 가는 거다. 이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면서 당선이 됐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암살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력과 어떤 뭐랄까 질서, 많이 듣던 말이죠. 독재적인 그런, 우리 전두환이나 박정희 때 듣던 표현이에요. 강력한 지도력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게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다.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어느 독재 국가의 지금 기로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세력이, 이런 세력이 올라와서 이런 말을 뱉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전쟁을 한다, 100분 토론 같은 데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 스타일이. 미국은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결과로서 보여준다. 자, 미국의 적들은, 미국이 지금 이런 걸 행사하지 않으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적들은 아이고 좋아라, 그들이 기대했던 게 그냥 굴러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전 세계가 보고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의 지도력이 무너지는 거, 그럼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미국의 자존심을 거는 거죠. 지금 같을 때는 뭐 적도 다 버리고, 죄송합니다, 적과 손을 잡고 아군은 다 버리고 시장통에 장상구천을 받겠다 미국이, 이런 걸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크롱도 오늘 여러 번 걸었죠. 뭐 트럼프랑 지금 미국과 했습니다. 마크롱은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좀 전에 미치 맥코넬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여태까지 기득권 세력이에요. 과거의 세력이에요. 영국의 스타머도, 키어 스타머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틀 계속 유지해다오. 우리는 힘이 없고 미국의 역할이 있잖아. 왜 이걸 우리를 버리려고 해? 이게 좋잖아. 당신이 이것을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 다 죽어. 내가 죽기 싫으니까 당신이 끝까지 가. 네가 먼저 죽어야지. 이렇게 아마 트럼프는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이놈들이 저거 살려고 날 죽이려고 하네. 자, 그런 긴장관계가 있고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소. 뭘로? 보여주는 것으로.
자,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젠가 그젠가 독일에서 총선을 했고 거기 기존의 올라프 총리의 당이 졌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 거예요. 예. 자, 지난번에 마크롱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대를 해서 어떻게 살아남았죠. 지도력은 많이 타격을 받았죠. 예. 스타머도 지금 지지율 안 좋습니다. 인기 없습니다. 자, 이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이 올라왔고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이 메르츠가 수상이 될 것 같고 두 개가 연합을 해서 지금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제일 위에 MBN인 것 같은데 볼까요? 친러, 탈원전, 싹 바꾼다. 독 차기 총리의 분노. 글쎄요. 저는 저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거든요. 예. 밑에 가운데 MBC 뉴스를 보면은 독일 좌우 합작 대연정 추진 4월 말 협상 타결 목표.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있는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을 안 다루고. 제일 밑에 인도 언론 뭐라고 하느냐. 메르츠 지금 총리 후보자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이번에 소위 지금 언론에서는 거구라고 이야기하는 ADF. 예, 지금 승리한 곳이 두 군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승리했느냐. 메르츠가 이끄는 연합 그룹이 승리를 했고 ADF가 2위를 차지했거든요. 지지율. 근데 이것은 이전 선거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지지율이. 그래서 언론의 보도만을 평가대로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파, 극우파 이게 상위 지금 한 40~50% 차지한 거예요. 독일 색깔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마크롱은 살아남았고 스타머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고착됐어. 독재랑 비슷해요. 근데 독일은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입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영국은 EU의 일부분이 아니잖아요. 떨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EU에 남은 주력 국가는 프랑스하고 독일인데 독일이 프랑스보다 낫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인도 언론에서 표현한 게 뭡니까? 이번에 어떻게나 보수 그룹에서 이걸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 미국에 더 이상 기대지 않기를 원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걸 해석하고 싶어요. 미국에 안 기대도 된다가 아니고 미국에 더 이상 굴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노드스트림을 바이든이 폭파한 거. 그래서 독일이 자랑하던 그들의 제조업들이 그냥 급전직하한 거 아니에요. 지난 3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그 말 못하는 그 아픔. 자, 마침 트럼프도 그렇다. 즉 트럼프와 손을 잡는 분위기예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원하는 나토와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서 독일이 드디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멍에를 집어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구나. 전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저 위에 MBN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면서 외국 기사를 보니까 지금 메르츠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다. 지난번에 숄츠는 주저주저했던 그림 속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타우루스 미사일을 보내야 된다. 아마 보낼 것 같다. 더 강력한 지원을 할 것 같다. 우크라이나에.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전에 MBN 기사 같은 것도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짓을 할 바보는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프랑스와 영국이 3만 명의 평화유지군을 보낸다 할 때 독일 말은 없었어요. 즉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은 이 기사의 내용대로 하자면은 타우루스 미사일을 보낸다 하니까 그 평화유지군에 독일도 관여할 것 같다. 숄츠는 못했던데 나는 한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을 도닥였다고 봐요. 독일 사람들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차원. 우크라이나 유럽의 일인데 우리가 나서서 한다. 저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실제 하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 같이 비즈니스를 한다잖아요.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 군대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건 아니라 그 논리 한 방에 무너진다고 봐요. 이거는 미국이 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미국과 러시아가 짜는 계획은 유럽의 그 늙은 오래된 세력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다 붕괴시킵니다. 네. 자, 그거는 무슨 말인 공하니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독일이
이제는 제대로 된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 미국이 손을 뗀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네네. 자, 이런 말 나오죠? 자, 트럼프는 빠지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유럽이 공통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예, 이겁니다, 이거.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죠. 노드스트림 미국 폭파한 거. 근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래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족쇄가 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자, 여러 상황에서 프랑스보다 독일은 훨씬 좋은 입장에 있어요. 경제는 많이 찌그러졌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예요. 정치적 생동감도 있고. 자, 이것은 뭐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러시아의 가스가 들어오는 가스가 붕괴됨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게 그거 독일이고, 지금 그가 속한 정당이 올라프 숄츠가 3년 해먹었고 그 전에 16년간인가 수상직을 했던 메르켈과 같은 당이에요. 미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그 노드스트림을 완성시켰거든요. 그게 향후 독일의 번영에 엄청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밀어붙인 건데 결국 바이든을 그렇게 부셨단 말이에요. 물론 메르츠는 메르켈의 정치적 경쟁자였습니다. 같은 당에서. 그렇지만 밀려났었죠. 이제 다시 컴백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은 같아요. 예, 그리고 그는 변호사 출신이에요. 정치에 떠나 있는 동안 독일의 주요 기업들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자산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독일 기업이 처한 상황을 잘 알아요. 그들이 살아야지 독일이 사는 거고 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폭스바겐이 흔들리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지만 벤츠나 BMW 같은 게 아우디나 이런 차들이 몇 년 전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그걸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싸게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를 미국 사고 있잖아요. 자, 러시아랑 다시 관계를 터야 돼요. 러시아 구소련을 세팅하는데 그들의 공화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나라가 저는 독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터여야 돼요. 그게 터여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다. 그게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다극화 세상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메르츠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안보든 경제든 환경 부분이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믿을 만한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유럽에서. 그러면 프랑스가 축 처지게 될 겁니다. 영국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째거나 저째거나 미국이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무조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쪽을. 예. 자, 여기서 지금 독일이 한 발짝 앞서간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마크롱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미국한테다가 뭐 우크라이나전에서 계속 지도력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과거식으로 요구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더더욱 그게 크게 대비가 돼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말도 했네요. 미국을 설득해서 유럽 중심 안보 정책 추진하다. 자기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유럽 대륙에서. 예, 이게 미국이라는 설득이란 말은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안다는 뜻이에요. 트럼프에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지금같이 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마크롱이나 스타머처럼 그렇게 해서 해야 맞는 거예요. 왜? 이제 러시아랑 같이 비즈니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긴커녕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하려는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독일도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독일에도 화학기업들 유명한 거 제법 있거든요. 예. 자, 독일 선거 결과를 보면은 1등 한 데가 28.5%네요. 저기가 조금 전에 이제 메르츠가 나온 당이고 옛날 메르켈 당이고 숄츠의 당은 빨간색이에요. 3위로 내려앉았고죠. 요 2등을 한 게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AFD라고 소위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 가까이가 우파, 극우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트럼프가 칭찬을 한 겁니다. 밑에 이렇게 보수 세력이 바꿨다. 이러면 나라의 50%가 바뀌는 거잖아요. 50%가. 자, 이게 50%가 왜 얘기를 찍어줬겠습니까? 경제가 힘들다. 먹고 사는 문제 힘든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선명성이 있는 대안을 도출한 거예요. 영국은 할 게 없어요. 그게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그냥 한 당이에요. 자민당이랑 똑같아요. 자민당을 두 개파로 나눈 거예요. 영국은 그래요. 이놈이나 저놈이랑 똑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프랑스는 영국 정도는 아니지만 마크롱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짓 보세요, 오늘. 네. 독일은 싹 바뀐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뭐 희한한 일을 하겠다? 아니에요. 트럼프와 결을 잘 맞추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던지는 동교대식 단어 사이에 그 뒤에 있는 맥락, 푸틴이 이해한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에너지나 이민 문제에 있어서 보수당이 이제 확실히 하다. 에너지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환경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고, 이민 문제, 최근 독일에도 이민자들이 한 큰 폭력 사태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둘 다 유동적이에요. 그냥 나랑 친근감을 표시한 거예요. 친근감을, 트럼프가.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도 미국에서 그냥 석유 시추 계속 하기로 했고, 이민을 막은 거잖아요. 이민을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이제 이런 문제가 곧 도드라질 텐데, 내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줄었잖아요. 유럽이나 독일은, 죄송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민을 그냥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노동력을 차곡차곡 채운 거예요. 우리의 기업들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기가 좋을 때는, 나라가 힘이 있을 때는 이민자 받아들여도 돼요. 그게 감당이 돼요. 자, 내가 건강하면은 뭐 손발 잘 안 씻어도 병균을 입에 갖다 넣어도 나 감기 안 걸려요. 근데 몸이 허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손발도 맨날 씻고 막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쓰고 찬바람 안 쓰려고 동의어 메고 그래도 감기 걸려요. 이민 문제는 그런 겁니다. 예, 물론 처리를 잘못하면 나중에는 암덩이처럼 그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죠. 예, 뭐 그 정도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것의 어떤 상황에 따른 입장이 바뀌었다. 즉 그것은 미국과 유럽이 지금 상황이 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고 뭐 자유와 민주를 뭐 소중히 여겨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박애의 정신으로 이런 걸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보면은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기 하강, 메르츠 독일 기업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타스에서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한 건 제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메르켈에서 밀려서 변호사 노릇을 할 때, 독일 주요 기업에 대변을 많이 했다. 즉 거래도 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봐져요. 그 과정에서 독일 기업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독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독일이 지금 자기들한테 정권을 쥐어준 것도 기업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또 미국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큰 시장인데 거기서 눈치를 봐야 된다. 미국에 이런 걸 타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못 하느냐.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 미국이 세판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독일이 끼어서 같이 먹고 살 건 뭐냐. 일단 먼저 러시아랑 관계 개선하는 거는 용이할 것 같다는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가스는 계속 사주지만 러시아 쪽 가스를 사서 섞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투자를 원하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일 것이고, 미국의 트럼프에 적극 동조하는 방향으로 나설 것 같아요. 왜 트럼프가 지금 하는 짓도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극화 사회에서 내 몸집을 불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국의 몸집을 줄이려고 하고, 또 다른데 중국하고 경쟁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키워주려고 그러고, 그게 한반도죠. 예.
자, 그러면서 독일도 유럽에서 하나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극화 세상에서 유럽의 중심지로 더 이상 뭐 나토니 G7이 이런 게 아니고, 자, 굳이 그것을 다극화 세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완전히 오늘도 느끼시겠지만 푸틴하고 트럼프는 완전히 막 쿵짝쿵짝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진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푸틴의 언급에서도 오늘 시진핑하고 통화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친구다. 야, 푸틴 대단합니다. 여기에 시진핑이 끌려오고 있어요, 지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시진핑이 미국과 러시아 회담을 베이징에서 해라. 그걸 물 먹였잖아요. 그러고서 냉정하게 대접 안 한 게 아니에요. 챙겨요, 다. 자, 이 기사들을 검색을 잠깐 했더니 그냥 쫙 나옵니다. 통화했다는 것. 이런 단어가 눈에 띄죠. 우리는 진짜 친구다. 그리고 오른쪽에 워싱턴 포스트 내용을 보면은 시진핑이 되게 초조해하고 있다. 앵셔스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러시아를 우리 진짜 친구다라고 불렀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구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애. 예, 뭐 다 그런 분위기예요. 푸틴과의 우리는 장벽이 없는, 한계가 없는, 모든 부분이 다 열려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원한다라고, 예,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트럼프랑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큰 그림 다 그려놓고 쟤들이 뭔 일을 하고 있나라고 막 엄청 초조해하고 궁금해하는 시진핑한테 너 이거 한번 같이 해볼래? 이러면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같은 날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푸틴이 시진핑하고 이야기한 건지 몰라요. 이거는 트럼프가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한 건데, 다보스 포럼에서 한두 달 전에 그것을 푸틴이 오늘 꺼냈어요, 이야기를. 이것은 시진핑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이 둘 다 유리한 걸.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푸틴, 트럼프가 제안한 미중러 국방비 반핵 감축. 여기서는 핵무기 위주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할 때는 핵무기 이야기했죠. 반핵 감축했다. 군사를 확 줄이겠다. 그 돈 딴 데 쓰겠다. 트럼프를 엄청나게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진핑도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국면이 해소되는 부분이에요. 싫다고 할 수 없죠. 일단 환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이 뭔지 모르지만. 푸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협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전 마치는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제가 미국 대표단의 이야기도 지난번에 좀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북한과 주변 국가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다. 관여될 수 있다. 거론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트럼프 식대로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5월달, 6월달까지 하려고 해요. 그때부터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페어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힘이 붙어 있을 때 가는 게 맞고, 그리고 그의 팀은 지금 단결이 잘 돼 있어요. 그들의 보스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거를 중국이 싫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진핑을 흔드는 이야기예요. 왜? 시진핑이 지금 그 자리에서 큰 도전을 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구도 때문에 그의 리더십이 지지받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걸 반대할 수는 없지만, 찬성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절묘한 한수라는 겁니다. 그걸 푸틴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바깥에 미국이라는 적이 강도가 낮아진다?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민주화 발언이 볼 수도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절묘한 한수라고 봅니다. 예, 시진핑이 우리는 친구고 막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은 장벽이 없고 막 이런 소리를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판에 푸틴이 이걸 딱 던지잖아요. 미국하고 이야기 된 겁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고마워하게, 사실은 그한테 시진핑 스스로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닌, 언젠가는 극복해야 될 중국의 한계가, 우리의 IMF 같은 거, 우리의 1987년 6.29 사태 같은 것들이 계속 패권 구도 때문에 시진핑의 어떤 독재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온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언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사회가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발전을 해야 돼요. 사회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손해봤던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거기는 물론 소수민족 문제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진핑은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의 치적으로 빨리 홍보하려고 하겠죠. 인민들한테. 이야,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휴대폰으로 저녁 식사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띄네요. 트럼프가 젤렌스키 때려잡기 먹혔나, 우크라이나 굴욕적 광물 협정 곧 합의. 이것은 오늘 같은 말씀드린 내용 같이 이제 섞어서 보십시오. 푸틴도 여기 들어온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밥 먹고 살 걸 거리를 준다. 외국 군대 안 들어와도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고용해서 거기서 이익을 나눠 가진다.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당연히 국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에 독일까지도 들어오려고 한다. 분위기 봐서는. 아, 그리고 우리는 안전해지는구나. 젤렌스키는 그냥 밀어내면 되겠구나. 젤렌스키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해외 보도들을 언뜻 보면 나오는 게 본인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는 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놈을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푸틴이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또 하나는 오늘 우크라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결의안을 냈어요. 그게 다 통과가 됐거든요. 초안대로. 그래서 거기에 러시아를 비난하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 해서 시비를 몇 군데 걸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뭐 투표로 결과가 나왔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게 제가 외신을 보고 파악했던 내용인데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프랑스와 영국이 그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러시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저는 그 정도로 외신으로 파악을 했는데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게 북한과 한편인 러시아라고 여기에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 북한과 한편인 러시아. 자, 북한은 기존의 악의 세력으로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러시아가 같다. 이놈들은 나쁜 놈 곱하기 나쁜 놈이다. 이런 표현을 넣고자 했는데 그런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죽이 잘 맞아요. 자, 이 말은 뭐냐. 북한 부분을 뺐다는 부분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다른 맥락을 감안했을 때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 북한에 시비 거는 거 없어요, 전혀. 예. 그래서 지금 추정컨대는 한 커플 두 커플 더 벗겨지고 나면은 주요국인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군축을 선언한다. 이 말은 전 세계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트럼프가 주장했던 바이든이 해리스가 계속했으면은 3차 세계대전 나는 거다. 앞서 소개드렸던 미국의 공화당 소속의 켄터키의 상원 의원이 했던 그런 엄포, 그런 거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비즈니스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좋고 나 좋고 러시아도 좋고 전쟁 가능성 낮아지고 그것과 미중 너가 군축을 한다는 부분, 핵무기 줄인다는 부분이 동시에 발생하면 영국의 스타모와 프랑스의 마크롱은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아까 독일 새로운 총리가 당선되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야 된다고 타우루스 미사일 600발 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낼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도 다 쥐구멍을 찾아야 되겠지요. 자, 그런 것까지 다 세팅이 된 상태에 그렇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간의 긴장관계가, 군사적 긴장관계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엄청난 변혁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일이에요. 두 국가 간에 이렇게 하면 해소가 안 돼요. 셋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강대국 셋이 넘버 1, 2, 3가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란이고. 여기에 북한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냉전 체제로 한반도를 갈라놨던 러시아, 중국, 미국이 함께 힘을 모았어요. 전쟁 없는 세상으로, 즉 다극화 세상으로. 이제는 각자 너희들의 노력으로 마음껏 너희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쳐서 경쟁해 보자는 거잖아요. 예, 원하는 데하고 다 손을 다 맞잡고. 자,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진영 논리라는 게, 나토를 포함한 진영 논리라는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면, 맞지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저놈이 날 죽이려고 할 수 있다. 흑백 논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패권, 단일 패권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독일 총리로 될 것으로 짐작되는 메르츠는 그것을 감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눈치 빠르게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독일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프랑스는 확 밀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초래해서 긴장 상태가 조성되어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시대의 순리의 파도로서 엄청나게 다가오는 것이죠. 압박으로. 그 압박을 미리 받아서 지금 구렁텅이로 빠진 게 윤석열이죠. 그리고 트럼프와 푸틴이 하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는 방식, 새로운 비즈니스 아프로치 기회를 만든다. 심지어 가자에서. 그런 두 군데를 합친 것 곱하기 여러 배를 하더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북한의 개발이다.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기업들 투자한다. 자본이 투자한다. 러시아의 기업들 투자한다. 러시아의 연해주가 개발이 된다. 거기도 미국이 투자한다. 남한이 투자할 수도 있다. 또 남북한이 연결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 세력이 연결되면서 중국을 자연스럽게 포위할 수 있게 된다. 대만은 절대 안 놔준다. 그리고 더 이상 중국이 무력으로서 대만을 빼앗을 세상의 분위기도 못 된다 이제. 일국 논리를 계속 펼친다 하더라도 이쪽 편 서면 그만이다. 왜 전쟁을 할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한반도 소통이 되면서 러시아부터 한반도, 대만, 필리핀,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이 힘이 사는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대양 해군들이 누빌 그럴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수송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로를 지키는 게 될 거예요. 왜냐? 러시아의 연해주가 확 살고 그게 살면서 유라시아 횡단 철도의 그 중요 거점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몽골 포함해서. 이건 엄청난 딜인 거죠. 우크라이나의 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는 러시아의 영향권도 아니고 중국의 영향권도 아니고 미국의 영향권도 아닌 나라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의 거점이 돼야 돼요. 중요한 스스로 힘으로 정치를 하고 문화를 창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경제력을 지켜내서 전 세계에서 믿고 이 한반도 통로를 활용할 수 있게, 거기 투자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봅니다. 예, 조금 더 드려오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다가선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타스의 주요 기사 이런 게 났습니다. 위에가 곧 방문한다. 러시아를. 이게 큰 메시지죠. 5월 9일은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런 내용의 제목이었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5월달 무렵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바로 우리 한국 남한 기사가 달렸어요. 별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무슨 의료 장비 부분에 무역 제재가 걸려 있어서 러시아에 수출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풀기로 했다. 우리 통상자원부, 산업자원부에서 그걸 발표를 했다. 이건 뭔가 신호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호를. 자, 우리 언론은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저라는 개인이 이 흐름을 봐도 보이는 이런 신호들이 있거든요. 이 신호들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에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의 어떤 탄핵 절차나 재판 또는 명태균 게이트 또 검찰에 대해서는 압박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버티게. 미국의 힘이 뒤에 작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세상 변화의 힘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오늘 설명드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서로 투자, 합작 이런 부분들이 곱하기 여러 배 해가지고 한반도에 적용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보면은 미중 핵무기 감축을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당연하게 어젠다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엄청나게 큰 빵빠레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BTS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 취임식에 부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들을 군대로 보낸 것도 그들입니다. 법 개정 안 해줘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 8월인가 9월인가 다 나오더라고요.
예, 한반도 분위기에 맞춰서 그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잔치 분위기가 마련될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종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는 전쟁을 마치는 거고 피해를 중지시킨 거고 여기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전 세계 잔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그 잔치를 우리가 개최하고 세계 만방에 그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적 영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유럽 엘리트들의 논리가 붕괴되죠. 나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극화 해법까지 푸틴과 트럼프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돈이 되네? 전쟁은 끝났고 달러는 살아난다? 예. 그리고 브릭스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수록 중국이 바깥에서 추진해 왔던 부분은 다 막혀요. 1대1로도 인도가 연결하는 거, 미국과 러시아가 연결하는 선에 막히게 돼 있어요. 그 주변에 중국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선택할 수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도 포함이죠. 이제는 주요 거점이 될 거니까 누가 더 편하고 비즈니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을까?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푸틴이 한반도를 통해서 해양 세력과 접속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한 거잖아요. 중국이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극화 세상에 오게 되면은 다른 많은 나라들도 그런 판단을 할 것입니다. 내가 중국 손 잡을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파트너 손을 잡을까? 이런 데서 중국이 좋은 게임을 하기가 어렵다. 당연하게 단일 패권 질서에서 다극화로 간다. 이것이 그림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내리고 미국은 좀 올리고 그 외에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독일이 한 가닥 할 것 같고 한반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주춤거리는 새로운 여건에서 잠깐 주춤거리는 정도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중국한테는 소수민족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말씀 쭉 드려왔었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